여기 이제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법입니다. 자, 이거는 옛날에는 우리 이제 오늘 공법 시간을 보면 국토계획법에 이게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국계법에 이것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법이에요. 이제 공법이니까 자, 외우는 방법이 이제 공법적 방법을 외워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자,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우리 묶는다 그러죠. 지정하느냐? 투기우력 때문에 그래. 자, 투기우려가 있을 때 일단 묶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만약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아마 서울하고 그 경기도 근처죠. 그러면 갑자기 국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묶는단 말이에요. 아,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라고 갑자기 지정한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알리면 벌써 부동산 투기 일어났으니까 남한테 안 알리고 합니다. 갑자기 합니다. 갑자기. 그러면 이제 누가 하느냐?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원칙이죠. 시도지사가 하는 게. 이건 예외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만약에 자, 경기도고 이쪽이 서울이다. 그럼 이렇게 두 군데 이제 여기가 경기도예요. 여기는 서울이고. 근데 두 군데가 이렇게 같이 포함되죠. 포함되면 이거는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관할이 다르잖아. 이럴 때는 국장이 지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여기 이제 만약에 여기 안동이다. 안동에 이만큼 자, 이렇게 해서 안동이 여기 도청 들어올 때 있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어요. 그럼 여기는 둘 다 경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도지사죠. 경북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땅값이 오르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그 땅을 팔고 싶다. 자, 팔고 싶으면 자, 공동으로 허가 신청합니다. 자, 허가 신청은 당연히 시군구청장이에요. 시군 허가 신청해. 그러면 아까 했죠. 외국인 토지 허가도 허가 안 받아 뭐였죠? 무효였잖아요. 여기도 무효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민법 시간을 배우겠지만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근데 나중에 이제 관할관청이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 유효가 되죠. 이것도 아까 허가는 며칠 내준다 그랬죠? 15일 내. 똑같아요. 15일 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게 됩니다. 허가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걸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허가를 내줄 때 일정 기간 이걸 이용할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돼. 허가 받으면.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이제 과징금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 허가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했을 때만 허가구역이 돼요. 일정 면적을 초과했을 때만. 요걸 이제 외워야 되겠고. 일정 면적 초과. 가보죠. 일단 밑에 이제 의 와보세요. 의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거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법상 규제죠. 가장 강력한 공법상 거래 규제 구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하던 당사자는 미리 자, 동그라미 치세요. 공동으로 매도인 매수인 공동으로 시장 군수구청장 이게 이제 허가관청이죠. 허가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결론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은 무효에다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민법 시간에 배우는 유동적 무효로서 아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돼요. 자, 오른쪽 옵니다. 자, 2번 지정권자하고 지정기관 가죠. 자, 양가를 1번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자, 줄거세 5년 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기간이 길어도 5년 넘으면 안 돼. 5년 내 기간을 정해서 자, 다음에 따라 지정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거 동그라미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합니다. 자,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 걸쳐 있다. 국장이 지정해요. 경상북도와 대구가 걸쳐 있다. 국장이 지정합니다.
자, 그러나 2번. 허가구역이 같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동일한 도 안에 일부 지역일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자, 3번 내려옵니다. 지정 대상 지역. 뭐, 투기적 우려가 있는 지역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 정도면 기억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중에 이제 지정 절차와 해제 절차 이런 자주 나옵니다. 지정 절차, 해제 절차입니다. 자, 그럼 항상 이제 기억할게. 자, 땅은 국가 사무잖아요. 국가가 관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국가는 항상 전국적 균형을 유지해야 되겠죠? 맨 위에가 이제 국장, 밑에가 시도지사, 다음 가장 하는 실무가 지금 보고 있는 허가관청이죠. 여기는 허가구역이니까 허가관청. 똑같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자, 여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자,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자, 허가를 해주는 데는 여기가 해준단 말이야. 여기서 지정되면 허가된지 모르잖아요. 이쪽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도 통보해줘야 되겠죠. 전국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지정해줬다면, 이렇게 또 통보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허가관청은 우리에게 공고를 하게 됩니다. 허가구역이다라고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열람. 요게 7일, 요게 15. 요걸 자주 냈어요. 요걸 보러 갑니다. 요걸 보면서. 자, 그럼 일단 지정하려면 우리가 이제 심의를 거쳐야 돼. 심의. 우리 공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자, 가보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러고, 여기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러잖아. 자,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완전히 공법입니다. 국계법에 따른, 자, 줄거보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만약 국장이 지정할 때는, 또는 시도지사가 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먼저 거쳐야 돼요. 심의. 자, 심의를 거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할 때는 요거 심의만 거치면 돼요. 근데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재지정할 수 있겠죠. 재지정의 경우는 밑에 만약에 이쪽에서 재지정하려고 그러면 5년 지나가지고 재지정하려고 그러면, 자, 이때는 이제 이미 이 사람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을 또 청취를 해야 돼. 의견 청취. 재지정은 의견 청취. 자, 가죠. 다만 재지정. 지정기간 5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이게 재지정이야. 재지정하려면, 자, 계획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자, 줄거세요.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재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2번 공고하고 통지하고 열람하러 갑니다. 자, 동그라미 1, 공고 및 통지. 그 밑에 박스 부르세요. 박스. 여기에 공고사항이라고 적어. 공고사항, 그 4개입니다. 공고사항.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 공고합니다, 이제. 자, 공고사항 보죠. 밑에 박스부터 기억,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얼마인지 공고해. 적어. 5년 내. 지정기간, 5년 내. 니은, 허가구역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도지역. 이거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허가구역 지형도. 축척이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입니다. 지형도. 마지막으로 리얼에 허가가 면제되는 대상 토지 면적. 요 4가지를 자, 공고합니다.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공고해요. 그럼 공고하고 나면 이 내용을 이제 이쪽으로 통지해 준다 그랬죠. 자, 읽어보죠. 위에 공고 및 통지 땡땡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딱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아까 봤던 거 네 가지 사항을 공고하고 잘라주세요. 요 네 가지 공고 내용을 자, 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만약에 시도지사가 지정했다면 국장하고 시군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공고하고 열람합니다. 자, 땡땡 통지받은 시군구청장 자, 이 사람이 통지를 받았어요.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자, 우리 일반인에게 공고하고 열람시킵니다. 자, 일반인에게 통지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허가구역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 관할 일단은 또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줘야겠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줍니다. 자, 여기서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토지거래 허가증 이걸 첨부해야 돼요. 허가증 첨부 안 하면 각하되니까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줍니다. 여기 허가구역이라고 등기소장에게 먼저 통지해 주고 그리고 이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합니다. 7일 이상 공고. 그래야 일반 국민이 알죠. 그리고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인의 눈으로 보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국민에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한다. 이거 내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효력 발생은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해요. 허가구역 지정하면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부터는 토지거래 허가증 첨부해야 돼. 첨부 안 하면 각하 등기 안 해줘요. 여기까지가 지정 절차입니다. 효력이 5일 후에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허가구역이 만약에 5년 지정했다. 그럼 다시 5년 지나면 재지정할 거냐? 아니면 허가구역을 해제할 거냐? 아니면 더 축소할 거냐? 요걸 또 결정하겠죠? 그게 이제 4번 얘기야. 해제, 축소입니다. 자, 해제하고 축소는 자, 우리가 만약에 국장이 허가구역 지정했다. 시도에 지정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단 말이야. 이제는 투기에 우력이 없다. 그럼 이쪽에서 이제 허가구역을 자, 해제해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제해줘요. 자, 1번입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즉 투기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발 좀 허가구역 지정 좀 해제해달라, 제발 좀 축소해달라고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일부 축소해야 됩니다. 자, 2번. 자, 절차는 똑같아요. 절차는 허가구역 해제 절차 또는 축소 절차는 아까 지정 절차하고 똑같아. 공고, 통지, 열람 똑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제2절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을 외워야 되죠. 오른쪽 1 밑에 내려옵니다. 허가 대상 계약 갑니다. 이거는 등기법에서도 가끔 나온단 말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자,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묶였어요. 지정됐어요.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만 허가받아요. 유상계약. 무상은 안 받습니다. 무상. 유상인데 뭐 취득 계약이냐? 유상의 소유권 이전 계약. 소유권 계약 지상권입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만 허가받아요. 그리고 당연히 예약 포함됩니다. 예약이 포함되면 가등기도 허가받아야죠. 요거는 허가받아가지고 등기 신청합니다.
유상으로 소유권 취득이나 소유권 이전, 유상으로 지상권 설정이나 지상권 이전, 또 예약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투기는 유상에서만 투기가 있잖아요. 무상에서는 투기가 없잖아. 자, 갑니다. 자, 1. 허가 대상, 계약, 일정 면적 초과. 자, 양가로 1번.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은, 자, 줄였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는 일정 면적 초과, 동그라미. 조금 더 외울 거예요, 이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해서, 자, 소유권, 지상권이야. 소유권하고 지상권, 가로 열고, 소유권, 지상권, 취득 목적의 권리 포함, 가로 닫고. 요거는 예약이라는 거죠. 예약 포함을 대가를 받고, 즉, 유상으로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및 예약입니다. 유상 소유권, 유상 지상권, 그리고 예약만 받아요. 자, 그러면 유상, 양가로 2번, 유상 얘들 나오네요. 토지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유상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대물 변제 예약,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이전 계약은 포함된다. 잘라주세요. 자, 그런데 건물 X입니다. 건물은 허가 구역이 아닙니다. 토지만 허가받아요. 건물은 X입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이제 박스 한번 보세요. 왼쪽.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인 것들의 경우, 자, 매매, 교환, 지상권 계약, 그 판결도 받아야 됩니다. 판결도 유상이라면 화해, 조정 등 포함합니다. 대물 변제 계약. 자, 오른쪽 안 받는 거, 일단 건물 X입니다. 건물 X. 전세권 임차권은 당연히 안 받고요. 또 무상 계약들, 정여, 상속, 유정, 사용대차, 무상이죠? X입니다. 수용 X. 자, 그걸 기억하고, 요거는 등기에서 가끔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면적 외우러 갑니다. 다음, 자, 맨 위에 제목을 보면 2번.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 자, 양가로 1번 내려와. 기준 면적은 일단 저거 초과. 조심해야 됩니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받아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라는 거. 자, 그러면 반대로 이하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초과를 외우세요, 그냥. 자, 초과는 허가받는 거. 자, 그럼 밑에 박스. 자, 여기 옆에 저거 초과라고 저거 박스.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초과할 때만 허가받아요. 이하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 박스를 반대로 바꿔 읽으세요. 자, 도시지역은, 자, 국계법으로 갑니다. 공부 시간에 배운 거. 자, 가장 비싼 데가 어디죠? 주거지역이잖아요. 자, 주거지역은 가장 비싸니까 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돼요. 60제곱 초과. 그 다음,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그 다음,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경우, 이거는 주거지역과 똑같아요. 6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자, 그럼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땅값이 자 비싼 거니까, 자, 주거는 우리 응애하고 출생했다 응애, 그죠? 학교 들어가기 전에 키가 조금밖에 안 돼. 60cm밖에 안 돼요. 1m 안 돼. 그 다음에, 자, 상공은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150. 그 다음에 이제, 서장훈이. 자, 녹지는 2m가 돼야 돼. 2m. 서장훈이 200.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없다. 그럼 60이죠. 초등학교 안 들어갔으니까. 60, 150, 260입니다. 이런 방법. 학교를 안 간 60, 초등학교 간 150, 그 다음에 대학교 간 녹지 서장훈이 200. 아예 용도 지역 지정이 없으면 초등학교 안 갔으니까 60. 이렇게. 60, 150, 260. 공법 배울 때하고 비슷하게 외워줘야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용도지역 안내지 않는 경우. 이게 토지지역이야. 다음, 도지지역이 아니고 우리 농촌지역이죠. 도지지역 외지역이야. 자, 도지지역 외는, 자, 이거보다 더 면적이 넓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자, 요거보다, 아까 가장 넓은 게 녹지가 200이었죠? 그러면 250부터 시작합니다. 250, 요거 2배, 500, 요거 2배, 이렇게 돼. 250. 나와, 농지가 500, 임야가 1000, 이렇게 됩니다. 자, 도시지역 외 지역은 일단 252초가 되면 허가받아야 돼요. 자, 다만 농지는 500제곱미터 초과,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는 허가받습니다. 자, 이거는 도시지역 외는 쉽죠, 그죠? 우리 농촌은 250 초과, 자, 농지는 500 초과, 저 산꼭대기 임야는 1000 초과입니다. 여기서 2, 3년에 한 문제 꼭 내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자, 오늘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나오면 틀려주세요. 지나갑니다. 자, 331로 갑니다. 자, 맨 위에 제3절, 토지거래 허가 절차로 갑니다. 허가 받으러 가요. 누구한테? 안동시장한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무조건 서면 제출해야 되겠죠. 1. 허가 신청 서면을 제출합니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 허가 신청서 서면 제출합니다. 자, 1. 관할은 당연히 안동시청. 1번 허가 관할 땡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를 신청서에다가, 자, 계약 내용과 그 2개 적으세요. 토지 이용 계획 가장 중요해요. 토지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용 계획, 그리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토지 소재지 관할 허가관청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첨부 서류입니다. 자, 허가 받으러 가니까 첨부 서류가 있어요. 땡땡.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동그라미 공동으로 바로 밑에 줄 토지 이용 계획서 와, 그 밑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서면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돼. 이게 포인트입니다. 허가 구역이 되면 토지 이용 계획서하고, 만약에 농지라면 농업 경영 계획서겠죠. 당연히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돼. 그래서 허가 구역이 묶이면 골치 아픕니다. 자, 밑에 박스 보세요.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들. 자, 갑니다. 허가 신청서 기재 내용. 자, 동그라미 기억, 당사자의 성명, 주소. 만약에 법인이라면 법인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소. 토지 허가입니다. 위원,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당연히 동그라미, 이용 현황.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용 현황. 이용 목적 위반하면 나중에 과징금 때린단 말이야. 다음, 디귿.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이나 공작물이나 임목이 있으면 그에 관한 사항. 자, 미음 중요하세요. 자, 지금 계약 예정 금액, 예정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아직까지 허가를 받기 전이니까 예정 금액입니다. 예정 금액. 다음, 비업, 시업 묶고요. 비업.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요거 계획서 첨부하잖아. 시업. 토지를 어떻게 돈 마련했느냐.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요거 서면 첨부하죠. 그 비업과 시험은 서면 첨부해야 돼. 자, 계약서에 적기도 하고, 토지 이용 계획서, 시효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한다는 거. 자, 동그라미 3번. 자,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돼. 변경 땡땡. 토지 거래 계약 변경 허가를 받는 자는 또 공동으로 허가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정도 기억하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장 넘겨서, 자, 2번 조사로 갑니다. 조사. 다음 장 넘기세요. 파란 색깔 2번. 자, 허가관청은 이제 확인서를 조사합니다. 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 하고,
자, 조심해야 돼. 사진까지 찍는단 말이에요. 허가를 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줄거세요. 사진을 촬영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사진 촬영합니다. 왜냐하면 자, 허가해준 이용 목적대로 나중에 이용하는지를 조사로 확인하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자, 밑에 이제 3번에 허가 기준이에요. 자, 그건 필요 없고, 오른쪽 보세요. 한 개만 기억합시다. 자, 이용 목적을 위반하면 안 돼. 자, 이용 목적이 메뉴에 첫 번째,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한다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주거용지로 2년간, 최소한 오른쪽, 이용 의무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이 목적을 위반하면 안 돼요. 아직 그 2년 안 해요, 좋아. 그런 게, 자, 목적이 주고 나와. 뭐 2년짜리, 뭐 5년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235페이지. 4번. 허가하고 불허가 처분입니다. 허가해 줄 거냐, 불허할 거냐, 15일 내 결정하라 그랬죠?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양가로 2번. 허가관청은 허가 신청서나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입니다. 15일 내에 허가할 거냐, 변경허가냐, 아니면 불허가를 처분해 줘야 돼. 아까 뭐하고 똑같아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하고 똑같아요. 15일 내입니다. 15일 내. 15일 내입니다. 자, 6번 내려오세요. 6번.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 동그라미, 의제, 간주, 본다. 이건 외워야 돼. 자, 자, 여기가 이제 안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하죠. 여기 이제 지정됐으니까 갑이 이 땅을 유상으로, 자, 매매로 소유권 이전 넘게 하려면 이쪽으로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안동시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받아서 허가증을 첨부해야 이렇게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허가증 첨부. 허가증 첨부 안 하면 각합니다. 등기 안 해줘요. 자, 그러면 또 만약에 여기 농지다. 안동에서 농지에 대해서 허가다. 그럼 농지증 또 첨부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농지증. 또, 자, 등기부에 또 나오겠지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넘게 할 때는 계약서에 금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중복이 되잖아. 중복이 돼요. 그랬을 때 요 허가증을 첨부하면 이거는 첨부 안 합니다. 이거는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돼요. 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의제입니다. 간주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농지에 대하여 줄거 나간다.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증을 발급받은 걸로 본다. 다음 2번 계약서 금인도 본다야.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에 금인받은 걸로 본다. 이 두 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증을 받으면 농지증도 받은 걸로 본다. 계약서에 금인도 받은 걸로 본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의신청하러 갑니다. 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허가 신청했는데, 자, 불허가가 떨어져요. 허가. 자, 만약에 요 땅을 이제 1억, 자, 1억에 매매하기로 했는데, 불허가 떨어지죠. 그럼 못 팔잖아. 못 파니까 이제 갑 보호하는 게 나오겠죠. 갑이 그러면, 자, 내가 못 팔게 하니까 니네들이 사라 이거야, 니네들이. 자, 이쪽에 허가관청에 안동시청에 가서, 야, 니네들이 사라. 이걸, 자, 매수 청구라고 합니다. 매수 청구. 이거 우리 민법 시간에 형성권 맨날 배우잖아. 매수 청구권. 그러면 일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든지 이의신청, 또 아니면 아이 왜 불허하냐라고 이의신청 하든지. 이의신청은 1개월입니다. 자, 보죠. 이의신청부터 먼저 갑니다. 자, 이의신청은 1개월 냅니다. 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받으면 1개월 이내에 자, 허가관청에다가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관청이
국장군수구청장이야. 이의신청. 그러면 이번에 심의해가지고 통지를 해줍니다. 자, 이의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번. 불허가 처분받았을 때 땅 사라고 매수 청구 권자는 형성권 자, 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매수 청구 기한은 이것도 1개월이야.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받은 사람은 그 불허가 처분받으면 통지받으면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에다가 이 땅 사라, 내 땅 사라, 해당 토지에 관해서 권리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바로 소유권, 지상권이죠. 소유권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수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오른쪽 갑니다. 양가로 3번. 그러면 이제 이 안동시 돈이 있으면 얘가 사면 돼요. 자, 돈이 없으면 이제 국가 등에게 살 사람을 이제 정합니다. 국가 등이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이렇게 돼. 한전 이런 데죠. 자, 동그라미 갑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허가관청, 안동시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기타 등등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 매수할 자를 지정합니다. 만약에 LH공사가 지정받았다. 만약에 한전이 지정받았다. 그러면 그 매수할 자로 하여금, 즉 한전이나 이런 데로 하여금 예산 범위 내에서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무슨 거라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됩니다. 자, 매수 청구했을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매합니다. 공시지가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요 매매 계약서는 1억에 했는데, 근데 공시지가를 보니까 자, 1억 5천이에요. 5천. 이런 경우는 원래는 공시지가 기준인데, 이런 경우는 보세요. 공시지가는 1억 5천이고, 자, 이 거래가액은 1억이죠. 그럴 때는 요 1억으로 매수합니다. 더 크니까. 요게 적은 때는 적은 금액으로 매수. 원칙은 공시지가. 만약에 반대되면 공시지가죠. 요게 2억이었다. 그러면 요거는 1억 5천 공시지가. 요게 원칙입니다. 근데 반대가 되면 적은 금액으로 매매합니다. 자, 다만 이거야.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경우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좀 기억하고요. 원칙은 공시지가. 자, 거래 계약 금액이 더 낮은 경우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박스는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매수하는 기관들 보면 다 공공단체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좀 한국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럼 대한석탄공사. 요거는 앞에 한국이 없죠. 그냥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전부 공공기관이잖아요. 한국수자공사, 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이런 데다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시험은 안 나오고 자 5절 갑니다. 자, 허가 안 받았어. 유동적 무효. 자, 1번 무허가계약의 효력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줄거내세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퀄 유동적 무효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 그 3번에 행정형벌이 나와요. 일부러 외우지 마세요. 이게 허가구역이니까 거짓말로 하게 되면
자, 벌금 때린다면, 형벌까지 때려. 아까 외국인은 뭐였죠? 2학년 2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정형벌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행정형벌이 있어. 일부러 애우지는 마세요.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애우지 말고. 자, 자, 1번.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비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처합니다. 일부러 외우지는 마세요. 일단 형벌을 받는다. 그것만 기억해. 자, 제6절 내려옵니다. 토지 이용 의무. 자, 1. 출거세 이용 의무.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까 이용 목적에 따라서 일정 기간 이용할 의무가 있어요. 자, 양가로 1번 기억합니다. 토지 거래 계약에 허가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 줄거세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아까 자 주거용은 2년이었죠. 그 토지를 잘 줄거세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 목적대로 이용해야 돼. 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하면 나중에 나와요. 과징금 부과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파란 색깔 2번. 자, 조사하겠죠. 허가관청은, 안동시청은, 예사군청은 토지거래 허가계약 허가받은 자가, 자, 줄거세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이야. 매년 1회 이상 토지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카메라로 사진 찍어놨죠, 그죠? 그 사진하고 같은지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걸 어겼다. 그럼 과징금 때려요. 갑니다. 이행강제금. 3번 맨 위에 제목 줄거세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조치가 이행강제금이야. 자, 먼저 1번 이행하라고 이제 명령을 해야 되겠죠. 이행명령. 1번 이행명령 읽어봅니다. 허가관청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이행명령. 이건 반드시 문서로 해야 돼. 자, 다만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반복을 안 하죠.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시하지 이행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자, 줄거세요 이제.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줄걷고 이용 의무의 이행 명령은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자주 나와요. 이용 의무의 이행 명령은 3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 문서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용 의무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이행 명령에 위반하면 양거로 2번 중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엄청 때려요.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1번에 부과권자는 허가관청이죠. 허가관청은 안동시청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당연히 이거는 문서로 통지해야 되겠죠. 부과 문서 통지입니다. 땡땡. 돈 내라는 것은 다 서면으로 와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금액, 부과사유, 부과기한, 수납기간, 이재기 방법 등등등을 명시한 문서로 통지해야 돼. 자, 에어로 갑니다. 4번. 부과금액. 여기서 거의 매년 나옵니다. 자, 금액이 얼마냐? 엄청 많아요. 땡땡. 허가관청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으면, 자, 줄거세요. 토지 취득가액의, 실거래가입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죠. 많잖아요. 100분의 10 범위에서
다음에 정하는 금액에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돼요. 이 경우 토지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자, 이행강제금은 자, 최대 10%입니다. 실거래 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해요. 그 밑에 박스에 올라갑니다. 자, 기억 잘 기억하세요. 기억.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동그라미 치세요. 방치한 경우입니다. 자, 방치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었죠. 그럼 최대 때려. 아까 최대가 10%였잖아요. 방치한 경우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게 10%죠. 방치. 다음 니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동그라미 임대한 경우야. 이거는 방치보다는 조금 예쁘잖아요. 남한테 빌려줬으니까 임차인이 이용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깎아줘. 7%입니다.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방치한다. 가장 나쁜 놈이니까 10%. 남한테 임대줬다. 7%. 다음 D것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당초 이용 목적을 줄 것이에요. 변경해서 이용합니다. 변경 이용. 요거는 그래도 본인이 이용을 하긴 하잖아. 변경 이용은 가장 적게 5% 때립니다. 지금 해봅시다. 자,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아예 방치한다. 나쁜 놈이니까 10%. 남한테 빌려줬다. 조금 나쁘니까 7%. 자기가 다른 거로 변경 이용했다. 5%. 자, 방치 10%, 임대 7%, 변경 이용 5%. 이렇게 옵니다. 10%, 7%, 5%. 자,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다음 5번. 반복적으로 부과합니다. 자, 이용 목적대로 이용할 때까지 계속 돈 때려요. 땡땡. 허가 관청은 자, 줄거세요.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최초 이행하라고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요. 이행될 때까지 최대 5년이고요. 이행될 때까지 최대 5년간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5년이다 그러면 얼마야? 50% 때린단 말이야. 50%. 엄청난 거예요. 방치했다. 1년에 10%, 10%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른쪽 6. 부과 중지. 그럼 언제 중지하느냐?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면 중지해야 되겠죠. 땡땡. 허가 관청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중지하죠. 이용 의무 기간 했건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최대 5년이죠.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어요. 또 이행명령 받은 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했죠. 이행하면 중지시켜야죠. 이행을 한 경우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한다. 중지하되 옛날에 부과했던 건 돈 받아야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 돈이 너무 많잖아. 이의제기입니다. 이의제기. 요건 30일 내에요. 자, 무조건 이제 우리 공법에서는 이의제기는 1개월 내야. 이건 돈 문제니까 요거는 30일 내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의제기 30일 내. 땡땡.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허가 관청에 이의제기할 수가 있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를 제기하려면 부과처분, 자, 줄거세요. 고지받은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돼. 이의 신청은 30일 내입니다. 돈이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마지막 남은 게 선매입니다. 선매. 먼저 매수하는 게 선매죠. 자, 우리가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공익사업. 자, 국가가 공익사업을 할 때는, 자, 공익사업을 할 때는 되게 이제 우리 수용하잖아요. 그죠? 토지 수용.
수용을 합니다. 토지 수용, 이거는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돈 주고 뺏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 토지 수용을 하지 않고, 자, 협의로 하는 게 바로 선매입니다. 선매, 먼저 국가가 사간다는 거죠. 토지 수용은 좀 달라. 이건 강제지만, 이거는 이제 협의해가지고 수용하는 거랑 비슷해요. 협의 공익사업, 선매, 먼저 사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감정가로 사갑니다. 감정 가격으로. 감정가. 선매의 정도만 기억하죠. 선매. 먼저 국가가 사가는 거야.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으면, 자, 공익사업, 공익 또는 공공사업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 줄 거세요. 국가 등이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더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선매라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자, 제도입니다. 선매. 요거는 줄 거세요. 토지 소유자와 협의로 토지를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토지 수용하고 달라요. 토지 수용은 강제라는 거고. 자, 밑에 2번 줄 거세요. 선매 토지. 자, 먼저 매수할 토지를 밑에 박스 안에 2개 외웁시다. 선매 토지는 1개를 얘기했고, 자, 공익사업. 다음 2번째는 아까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 하는 토지죠. 거기 2개. 1. 공익사업용 토지. 2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바꿔 취득한 토지를 줄 거세요.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있지 않은 토지. 그 2개. 공익사업용 토지하고 허가받은 놈이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는 선매로 국가 등이 사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 올라갑니다. 자, 허가 관청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그 2가지, 그죠? 2가지. 1. 공익사업용 토지. 2.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 그 2가지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 등이 국가, 지자체, LH공사, 아까 봤죠? 한전 등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공공단체에게, 자, 선매자로 지정해서 먼저 사라고 선매자라고 지정해서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할 수가 있다. 아까 우리가 슬쩍 한번 읽어봤죠. 공공단체, 그죠? 자, 3번 선매 절차 갑니다. 1. 선매자 지정은 1개월 내입니다. 통지. 허가관청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한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토지 소유자하고 선매자가 이제 가격을 협의한단 말이에요. 협의. 양으로 2번 선매 협의 기한도 1개월입니다. 동그라미 1. 선매자는 예컨대 LH공사나 한국전력은 지정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오른쪽. 자, 4번에 선매 가격은 기억해야 돼. 선매 가격은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자, 선매자가 LH공사나 한국전력이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여러분들 캐론 시간에 배우는 거죠. 감정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이니 감정평가는, 자, 줄 거세요. 감정가격 기준으로 합니다. 자,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자, 5번 선매협의 불성립했을 때 조치입니다. 자, 허가관청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격에 이제 일치가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지체 없이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하여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포상금, 이건 뭐 시험 나와도 틀려주세요. 못 외워, 이거. 포상금. 이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줄 수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자, 그냥 또 지나갑니다. 346으로 갑니다. 자, 9절 지가 동향 조사. 이건 땅값 그럼 국장입니다. 국장.
자, 1. 직가동향 조사. 그 다음 2번 국장 동그라미쳐 국장의 직가 변동률 조사. 설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매년 1회 이상이야. 자, 국장은 매 1회 이상 전국의 직가 변동률을 조사해야 한다. 잘라주고. 국장의 의무야, 의무. 그리고 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가 동향, 토지거래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부동산 감정원이 다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우측으로 갑니다.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기면 348페이지에 자, 그 양식 한번 보죠. 자, 맨 위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 양식이야. 허가 신청서. 얘는 저기 매도인, 매수인 공동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 이거는 중개사는 신청 못해요. 허가구역은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자, 7번이 동그라미 7번 허가 신청하는 권리는 두 개죠. 소유권 아니면 지상권. 그거 체크하죠. 소유권, 지상권. 자, 그렇게만 좀 기억하시고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문제 한번 가보죠. 그럼 이제 350페이지 가세요. 350페이지 가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 신청했어요. 그럼 허가 때려주는 게 허가증이죠. 제목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첨부서류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요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서류입니다. 이거 첨부 안 하면 각하야. 등기 안 해줘요. 각하. 자, 거기서 한번 볼까요? 매도인, 매수인, 허가 사항 보세요. 허가 사항 보면 대상 권리, 거기 소유권, 예정 금액 얼마, 바로 밑에 조심할게. 번호, 소재지, 지목은 법정 지목이 뭐냐, 현실 지목이 뭐냐, 면적 제곱미터. 자, 이용 면적의 동그라미, 이용 목적. 그 이용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용 목적대로 이용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자, 맞아. 우리 아까, 자, 방치하면 몇 프로? 10% 방치. 임대하면 7%. 다음에, 변경 이용하면 5% 보았을까? 과징금 때린단 말이에요. 자, 그건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돼.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배우고. 자, 문제 봅니다. 오늘 마치겠어요. 자, 문제가 한 개 더 남았네요. 자, 353으로 가자. 내리에 부동산 정보관리 찾았어요? 부동산 정보관리. 정보에 동그라미 치세요. 정보 그럼 무조건 국장입니다. 국장. 왜 전국적인 정보는 통일이 돼야 되니까 국장이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세요. 다음 페이지 354페이지에 맨 위 제2절 제목에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 국장입니다. 국장. 자, 1. 주체 동그라미 치세요. 국토부 장관은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국민의 정진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거래, 지금 조금 전에 배웠죠. 실거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 업무와 관련된 정보 체계를 줄 것이에요.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가 있다. 무조건 정보 체계 그러면 국장입니다. 다음에 또 이번에 대상 정보는 알 필요는 없지만 슬쩍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죠. 국장은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국민의 편의의 정진을 위해서 다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전부 감정원에 위탁 주고 있어요. 자, 보죠. 1번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
감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2. 금증체계 관련 정보. 다음 3.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4. 주택임대차 계약 변경과 해제 신고 정보. 다음 5번 아까 배웠던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관련 정보. 5. 토지거래 계약 허가 관련 정보. 다음 7.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동그라미 금인 관련 정보. 다음 8.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관련된 정보는 다 어디에서 파악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다 하고 있어요. 부동산원한테 다 업무 위탁 줬습니다. 우리 국장이 해야 될 일을 누구한테 업탁 줬다고? 오른쪽 가보세요. 제3절 업무 위탁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위탁이야. 위탁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계약 검증체계 구축, 운영, 신고 내용의 조사,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성 있는 공공의 위탁을 할 수 있다. 현재 줄거세요. 국장은 현재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일단은 국장이 해야 될 일인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주고 있다. 정보 내용은 그렇게 기억하면 돼. 더 이상 애울 필요는 없고요. 자, 작년 문제를 한번 보죠. 작년에 뭐가 나왔나 하면 358페이지 보세요. 자, 맨 위에 기출 01번. 이게 작년 문제야.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정보체계 관리 대상 정보 명시한 걸로 모두 고른 것. 관리체계 정보죠, 그죠? 국장이야, 국장. 현재 누구한테 위탁 줬다고요? 부동산원입니다. 자, 가보죠. 자, 기억. 아까 솔직히 읽어봤잖아요. 조금 어렵지만. 1. 부동산 거래 계약 등 부동산 거래 정보. 당연하죠, 실거래가 정보. 자, 니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아까 했죠? 금인 관련 정보. 금인. 디귿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정보. 이게 상식이야. 이건 누구한테 줘요?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누구한테 통보해? 협회에 통보해 준다고. 협회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 부동산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디귿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리얼 토지거래 계약 허가죠. 허가 관련 정보. 맞아요. 기억 부동산 거래 리언 금인계약 리얼 허가 이거죠. 디귿에 개설 등록은 협회로 통보합니다. 협회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그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답이 디귿. 이거 상식적으로 풀어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자, 몇 점 끝났느냐? 90점 내지 92.5야. 한 36개 끝났어요. 다음 한 4개 정도 남은 게, 오른쪽에 중개실무입니다. 자, 중개실무.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중개실무.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월요일날 민법입니다. 월요일 민법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가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